일상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미식의 즐거움. 하지만 장 건강을 잃으면 먹는 즐거움도 일상의 행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낙으로 좀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화가 또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같이 있거든요. 소화장애가 생기고 장 건강이 무너지면 장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진짜 변비 심할 때 보면은 무겁고 다운되고 막 답답하고 변비가 있으면 일상생활하는데 좀 지장이 있구나라는 건 제가 느끼고 있죠. 현대인의 고질병인 변비, 소화불량, 과민대장 증후군. 무시해선 안 될 질병이죠. 음식물이 제때 소화되지 못하고 또 소화기관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음식이 부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독소가 비만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혈관을 망가뜨려서 면역력 저하로 결국 암세포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 70% 이상이 모여있는 장. 장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출발점인 장. 그렇다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배출해서 장 건강도 지키고 일상의 활력을 찾는 비법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지긋지긋한 변비에서 탈출하고 장 건강을 되찾았다는 정세정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제대로 운동복을 갖춰 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저 아침마다 꼭 하는 루틴이 하나 있거든요. 운동하러 가요. 그녀가 매일 아침마다 거르지 않고 하는 운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운동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왜 다시 올라갔어요? 아, 제가 하는 운동이 계단 오르기예요. 정세정 씨가 장 건강을 찾은 첫 번째 비법,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헬스장이나 이런 데 문을 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운동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계단 오르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계단 오르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제가 아무 때나 제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단 오르기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벌써 40층 통과. 웬만한 산에 오르는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목적지는 몇 층일까요? 드디어 아파트 꼭대기층 도착. 이제야 잠시 숨을 돌립니다. 여기 지금 49층 꼭대기예요. 그래도 이렇게 땀을 흘려야지 좀 운동한 느낌이 드니까 그래도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죠. 그리고 또 49층에서 내려다보는 이 뷰가 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계단 운동 시에 꼭 지켜야 할 게 있다는데요.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시나요? 네, 아무래도 계단 오르기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확실히 무리가 많이 되니까 계단 오르기 오래오래 하려면 무릎을 아껴야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강철 체력인 그녀. 과거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승무원 생활을 했었고요. 둘째 낳고 나서 그만뒀어요. 그때는 비행이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까 한 번 먹을 때 몰아서 먹는다든지 또 굶을 때는 또 7, 8시간을 풀로 굶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아서 화장실 가는 거, 변비 이런 거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그런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에 용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었지만 그때 좀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몸 관리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검사를 안 했거나 이걸 방치했으면 10년, 15년 뒤에는 이게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었던 건데 그때서부터 제가 좀 먹는 거나 이런 식습관에 신경을 쓰고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꾸준하게 가려고 노력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현대인의 고질병인 변비. 2008년에 비해 2020년에는 31%나 증가해 무려 63만여 명이 병원을 찾을 만큼 흔한 질환인데요. 하지만 대장에 변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대장에는 노폐물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요. 결국 죽은 장 세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부패가 돼서 독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게 생긴 독소들은 그대로 몸에 흡수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변에서도 악취가 나고 심하면 몸에서도 안 좋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 안으로 흡수된 독소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쉽게 피로해지고 노화 현상도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아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계단 운동을 마친 오후. 다녀왔습니다. 아, 왔어? 응, 잘 갔다 왔어? 배 안 고파? 고파. 배고프지? 엄마 간식 줄게. 손 닦고 와. 정세정 씨가 변비를 극복하고 장 건강을 되찾은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다시마 국수라고 예전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저희 친정 엄마도 약간 변비가 있으셔가지고 자주 해 드셨었거든요. 다시마 자체에도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화장실도 좀 잘 가는 것도 있고 또 먹고 나면 포만감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주전부리 같은 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하는데요. 지금 제가 만들려는 게 유부 야채 롤인데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야채를 골고루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도 좀 많이 먹이고 저도 좀 자주 먹으려고 이렇게 종종 해 먹고 있어요. 세정 씨의 장 건강을 찾아준 건강 밥상입니다. 딸, 간식 먹어. 맛있겠지? 이게 뭐야? 이거 간식. 국수. 이거 먹어봐. 이거 유부 롤이야. 표정이 왜 그래? 먹어봐. 과연 채소를 싫어하는 딸의 입맛에 맞을까요? 어때? 맛있어? 오, 합격인 것 같네요. 정원이는 엄마가 다시마 조금만 넣었어. 그냥 넣지 말지. 야, 그 정도는 먹어야지. 운동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며 변비를 극복한 세정 씨. 과거에 장 건강이 안 좋았을 때는 가족들에게 핀잔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따 학원 몇 시야? 하긴 6시. 그 엄마 변비 있을 때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가족들이 힘들어했다는데. 엄마가 계속 방구를 껴가지고 오빠가 엄청 싫어했어요. 막 맨날 방구 껴놓고 막 첫 방구라고 하고 진짜 많이 꼈어요, 그냥. 정원이는 괜찮았어? 좀 더럽긴 했는데 그래도 티는 안 내는 것 같아요. 가스. 묵혔던 가스가 방출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불 안에서 자다가 그러면 이제 막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나가서 잔다거나 뭐 이런지 몰랐다 그러고 뭐 깬다 그러고 환상이 다 깨졌다 그러고 그런 적도 있고. 짜라잔. 그게 뭐야? 이거 카무트 효소인데 먹으면 엄마처럼 화장실도 잘 가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너 살찔까봐 싫어하잖아, 살찌는 거. 먹어봐. 맛있어.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먹고 물이랑 같이 먹어. 식사 후에는 바로 이 카무트 효소를 늘 챙겨 먹는다는 세정 씨. 어때? 얘 고소해. 그치, 맛있지?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치? 엄청 고소하지? 응. 맛있지? 카무트 효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카무트로 발효시킨 건데요. 카무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와 중동 지역의 주식으로 추정되는 고대 곡물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카무트는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서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 53가지의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또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카무트는 식이섬유도 풍부한 곡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식인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무려 19배 많고 현미보다도 약 3배나 많다고 하는데요. 한 실험에 따르면 과민대장증후군 환자 20명에게 6주간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통증과 팽만감은 감소하고 대변 횟수의 일관성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카무트에는 마늘보다 약 8배, 현미보다 약 5배나 많은 셀레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카무트 효소는 영양이 풍부한 착한 탄수화물인 카무트에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효소까지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독소가 쌓이고 또 노화를 앞당기면서 비만 등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카무트 속에는 셀레늄이 존재하고 이때 이 셀레늄은 비타민 E의 약 한 2000배 정도 수준의 강력한 항산화제로 체내 활성산소 제거와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바뀌니까 주변에서 약간 좀 살도 빠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좀 피부도 좋아졌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전체로 좀 젊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약간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감이 좀 생겨서 그냥 뭐 소소하게 주부 모델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딸과 함께 집 근처에서 운동을 즐기는 세정 씨. 봐봐, 날씨. 장 건강을 되찾은 후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는데요.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장이 회복되자 가족의 행복도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지니까 화도 좀 덜 내는 것 같고 얼굴이 많이 밝아지고 좀 예뻐진 것 같아요. 진짜? 장이 건강하면 식습관이 당연히 좋아질 거고 피부도 좋아지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정말 8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열심히 고기를 썰고 있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한 22년 전에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음식점을 하고 있는 신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동수 씨는 2002년 SBS 개그 프로그램으로 데뷔, 2006년 MBC 공채 15기에 합격해 왕성한 활동을 펼쳤었는데요.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깃집이에요. 벌써 6년 됐고 6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그런 가게입니다. 개그맨은 원래 어릴 적부터 꿈이셨어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개그맨 생활을 이제 했고 근데 뭐 하는 동안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인기도 있어봤고 근데 어쨌든 나이 들고도 하려면 좀 더 재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나는 여기까지 재능인 것 같다 해서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겠다 하다가 이제 장사를 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동수 씨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의 생활 습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쪽에 잔뜩 술이 쌓여 있고요. 다 먹은 유산균 음료가 곳곳에 놓여져 있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하루.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 동수 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일보기. 거침없이 화장실로 직행하는데요. 10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열리는 화장실 문. 배를 움켜쥐며 나오는 동수 씨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 주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한 움큼을 덜어서 입에 넣습니다. 지금 드신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속이 좀 안 좋은 느낌이 있고 변비가 있어서
먹은 지 오래됐어요. 저 몇 년 됐거든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이게 어쨌든 간에 처음에 먹었을 때랑 한 5년 지나면 약발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조금만 먹어도 변 잘 나왔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제 한 움큼 정도 먹어야 좀 변을 볼 수 있을 정도? 어느 순간부터 변기에 좀 오래 앉아 있는 느낌? 예, 뭐 한 진짜 어떨 때는 한 10분씩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변비가 생기고 면역이 좀 약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아시죠? 점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비약도 한 알 먹었던 것도 막 2알 먹어야 되고 이래서 아, 내 몸에 이제 변비가 왔구나. 장 건강에 이상이 생겼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늦게 끝나잖아요. 개그맨 생활할 때. 저 촬영도 늦게 끝나고 행사. 저 한참 활동할 때는 저 인기 많았을 때는 나이트클럽 일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 끝나면 늦으니까 야식을 먹고 자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덥수룩하니까 안 먹고 점심을 아침 대용으로 먹고 뭐 이랬던 게 오래돼가지고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장은 나이, 식생활, 배변 습관 등의 요인으로 그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대장균과 같은 유해암균은 영양분을 가지고 유독물질, 즉 암모니아와 아민 같은 그런 유독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유독물질은 다시 장에서 흡수되고 우리 몸에 독성을 발생시켜서 건강을 악화시키는데요. 정제 설탕 및 인스턴트 식품, 과자류, 과도한 육식이나 항생제 복용, 스트레스, 또 술과 담배 등도 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수 씨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곳. 일터에 도착한 동수 씨.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한 뒤 헬로. 헬로. 예.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헬로. 밥 먹어야겠다. 나 밥 줘. 보통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첫 끼를 먹는데요. 오늘 첫 끼는 불고기와 매콤한 메밀면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아유, 빈속에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도 출입문 쪽으로 시선이 꽂혀 있는데요. 그때 하나둘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네. 만두. 좀만 드셔보고. 네, 잘 됐고요. 자리 편한 데 앉으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를 네. 평소에도 그 시간에 하세요? 그렇죠. 왜냐면 바쁘니까 뭐 손님들 들어오면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에 먹어야 되고 지금은 그나마 가을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먹는 거고 여름에는 뭐 거의 바빠서 못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네. 여름에는 뭐 점심 장사 다 한 다음에 그때 뭐 보통 먹죠. 뭐 한 3시?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시? 3시? 그 사이에 먹는 것 같아요. 네. 순식간에 식사를 마친 동수 씨,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식사하시는데 어느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몰라요. 한 2분? 잠깐 중간에 한번 갔다 왔으니까 1분? 1분 만에 먹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원래 급하게 먹으니까 예, 이게 장사하면서 더 빨리 먹게 된 것 같아. 진짜로. 빨리 치워야 돼요. 늘 이렇게 식사를 급하게 먹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식도를 거쳐 위, 소장, 십이지장, 대장의 소화 시스템을 거치는데요. 이때 음식과 함께 나쁜 세균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면역세포 70%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장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바로 우리의 면역력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네요.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습니다. 좋은 균이 많아야 당연히 장이 건강하고 튼튼한 상태이고 유해균이 어느 정도 비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변비나 설사,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뇌질환 관련된 ADHD라든지 치매 이런 것까지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소화장애가 생기고 장 건강이 무너지면 단순히 장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어디론가 가는 동수 씨. 도착한 곳은 바로 동수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가게입니다. 가게 안은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리는데요. 이때 반가운 손님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형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낮에 네. 갑자기 강의가 잡혀가지고 그러면 형님. 강의 갔다 오느라고 내가 네. 메밀국수집을 못 가가지고 밤에 이제 얘기 좀 해야 되니까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또 우리가 작전을 좀 짜야 되니까 좋습니다. 고기를 드시죠? 그래 오케이, 가시죠. 아무거나 먹자. 오늘 저녁 메뉴는 차돌박이. 아, 고기는 어떻게 이렇게 매일 먹는데 안 질릴까? 원래 야채 같은 걸 안 갖다 놓고 먹어? 아니, 고기 먹는데 야채를 왜 먹어요? 고기의 담백한 맛을 채소가 없애버려요. 너무 싫어. 아니 사실 20대 때는 이렇게 먹어도 돼. 근데 지금 우리가 20대가 아니잖아. 네. 일단은 아니 풀을 좀 먹어야지. 풀은 제가 몰아서 먹을게요. 산 같은 데 가서 오늘은 조금 이게 좀 그리고 또 가게가 좀 또 손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또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채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좀 뻘개도 먹는 거 아니에요. 뻘개도. 아니 우리가 장사하니까 네. 밥을 제때 못 먹는 건 맞는데 네. 얘는 이제 먹는 거 보면 새벽에 돈가스, 족발 아니면 저는 순대볶음 그렇게 먹고 하니까 최근에 좀 안 좋았어요. 뭐 몸이 막 어질어질하다 그러고 그래갖고 피 검사 받고 막 이랬잖아. 네. 우리 개그맨들이 원래 밥을 빨리 먹고 맞아요. 아이디어 특히 또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 네. 어쩔 수 없이 밥을 또 빨리 먹는데 나도 빨리 먹는 편인데 맞아. 너는 나보다 더 빨리 먹는 것 같아. 명환 형도 빨리 드시는데 내가 2배 정도 빠른 것 같아. 항상. 맞아. 동수 씨의 건강을 염려하는 선배 명환 씨와 함께 오늘 하루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동수 씨. 그런데 이곳은 닭발? 오늘도 어김없이 자극적인 야식을 주문하고야 말았습니다. 밤에 먹을 때 일부러 좀 자극적인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빨갛고 이런 거. 왜냐면 그래야 좀 스트레스 풀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변비나 설사에 더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어떻게 맛있는데 어떡하냐고. 이래야 지금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동수 씨는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식습관을 끊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장 건강 악화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출근을 앞두고 옷을 고르는 김은영 씨.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살이 찌면서 작아진 옷들. 이 옷 저 옷 꺼내서 입어보느라 시간만 흘러가는데요. 거울 속 모습을 보니 절로 한숨만 나옵니다. 짜고. 이렇게 아침마다 옷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데요. 일단 맞는 옷이 없으니까 옷을 또 사야 되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30대까지만 해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던 김은영 씨. 하지만 중년 이후 소화불량과 변비로 체중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래서 내가 좀 장이 안 좋아지는 건가? 나이 탓인가? 아니면 어떤 식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반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볼일을 보잖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한 2, 3일? 3일? 그 정도. 그러니까 좀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무기력해지고요. 또 살이 또 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빼려면 너무 또 힘들어요.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체중으로 인한 그 무릎에 어떤 무리가 되고요. 음식물이 제때 소화되지 못하고 또 소화기관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음식이 부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독소가 이 비만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혈관을 망가뜨려서 면역력 저하로 결국 암세포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왜 우리 몸이 비만이 되는 걸까요?
비만과 장 건강의 비밀은 바로 효소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단백질로 이루어졌습니다. 1억분의 1mm 정도 아주 작은 미세한 단백질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이제 신진대사에 관여를 해서 신체 기능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소화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제 영양분이 또 몸 곳곳으로 전달되기도 도와주기 때문에 생명의 불꽃이라는 이런 별명도 있다고 하고요. 결국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과정들이 효소가 얼마나 잘 활발하게 작동하고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소는 체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체내 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으면 장 안에 우리가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과 노폐물로 인하여서 장내 유해균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만큼 체내에 나쁜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한 독소는 다양한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몸에 축적도 되고 또 지방의 형태로 또 저장도 됩니다. 그래서 비만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출근 전에 꼭 챙겨 먹는 게 있다는 은영 씨.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장 건강이 악화되자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먹게 됐다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중년 이후 건강기능식품만 쌓여갑니다. 계속 배가 부른 느낌 있잖아요. 불러있는 느낌. 좀 속도 더부룩하고 몸도 좀 찌뿌둥하고 무거워서 예전에는 이런 거 안 챙겨 먹었는데 지금은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을 걸은 채 사무실로 출근하는 은영 씨. 이곳이 바로 그녀의 일터인데요. 인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인력 배정 등의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요. 일의 특성상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일어나더니 책장 위에서 박스를 하나 꺼냈는데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엄청난 양의 과자들. 사무실 곳곳에 군것질거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시로 손님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손님 대접용으로도 놓고 제가 또 먹으려고 또 사다 놓기도 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주전부리를 먹는다는 은영 씨. 심지어 통화 중에도 손에서 과자를 놓지 못하는데요. 급기야 컵라면까지 등장. 일을 하는 건지 먹방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수시로 조금 먹는 편이에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배가 뿌듯하게 차지 않는 느낌? 그래서 좀 간식을 챙겨 먹는데 소화는 좀 안 돼요. 여기 더부룩하고 항상 이쪽이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 나도 모르게 근데 자꾸 먹게 되네요. 살이 쪄서 복부 팽만감이 많이 생기면 복압을 증가시키는데요. 지방과 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기름이 너무 많이 낀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복부 비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많은 기름이 그 지방 조직이 많아지면 장을 누르면서 과민성 장증후군과 소화불량을 더욱 악화시키고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더욱 먹고 싶어 하게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우리가 말하는 탄수화물, 초콜릿, 주스 같은 단당류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더욱 장 환경이 악화되고 비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장 건강 악화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탈이 난 은영 씨. 소화제의 힘을 빌리고 맙니다.
사무실에서 군것질만 한 은영 씨, 과연 저녁은 제대로 챙겨 드실까요? 저녁 메뉴로 선택한 건 바로 양념 불고기네요. 그래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게 없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먹음직스러운 양념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하루 종일 좀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저녁 시간에는 좀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 편입니다. 양념 불고기와 김치가 전부인 식사. 근데 밥이 안 보이네요? 최근에 급증한 살을 빼기 위해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불고기를 먹다 말고 의자를 꺼내든 은영 씨. 냉장고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컵라면 박스? 결국 오늘도 탄수화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어서 탄수화물 섭취도 할 겸 또 이 얼큰한 국물이 또 생각이 나네요. 고기를 먹다 보니까. 고기와 라면의 조화, 맛은 있겠지만 과연 소화가 잘 될는지 걱정스러운데요. 라면 국물까지 마시고 맙니다. 어머, 라면 국물 하나도 남김없이 깔끔하게 드셨네요. 아, 배부르다. 역시나 급하게 먹은 탓인지 결국 또 소화제를 찾고야 맙니다. 과식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또 허겁지겁 먹은 느낌도 들어서 소화 안 될 게 뻔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서 미리 먹었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채기가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 모양인데요. 은영 씨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힘겨운 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뭘 먹어도 잘 소화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원래가 좀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런 낙으로 좀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화가 또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같이 있거든요. 장 건강 악화와 비만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신동수 씨와 김은영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복부지방 CT까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장 건강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신동수 씨의 검사 결과입니다. 신동수 씨의 경우 내장 지방 면적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신동수 씨의 경우는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고도의 내장 지방 비만으로 볼 수 있고요. 중성 지방은 더 높습니다. 아주 높고요. 또 술을 드시는 경우는 더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혈액 검사상 MCV라고 혈액의 크기 수치도 좀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내장 지방 비만 같은 경우에는 복벽의 안쪽으로 장과 인접한 내장 지방이 살이 찌는 것이기 때문에 장 주변으로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켜서 설사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동수 씨의 경우에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장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하는데요. 식사 시간을 6시간 간격으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음식 섭취 후 4시간이 지나면 혈당과 인슐린이 원래대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 지방 조직의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해된 지방산은 근육과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서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수시로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기는 주지 않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잦은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하는 김은영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파란색의 피하 지방도 많지만 빨간색의 내장 지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증의 내장 지방 비만 소견이 보이고요.
혈액 검사상에도 중성지방이 아주 높고 염증 수치까지도 높게 나왔습니다. 맛있는 거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고요. 정말 좀 날씬하게 예쁜 옷도 입고 그렇게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건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식 먹는 것도 좀 줄이고 가게에서 먹는 것도 좀 급하게 안 먹고 이왕이면 좀 변비에 좋은 음식들 좀 먹으면서 좀 고치고 싶어요. 너무 불편하고 고쳐보겠습니다. 자, 장 건강을 되찾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친구가 뭔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먹었겠지. 맨날 이뻐. 이런 날이 오네. 이런 날이 와. 나머진 네가 채울 수 있겠네. 혹시 배우 지망생이세요? 아니요. 사실 시니어 모델인데 내일 영상 미팅이 있어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시니어 모델 새내기인 박은용 씨. 장 건강을 찾은 후 시니어 모델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에는 한 시니어 모델 협회에서 주최한 모델 어워즈에서 포토제닉상을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바로 이 포즈로 말이죠.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다는데요. 소화불량을 달고 살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과민 대장 증후군으로 장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데요. 배야. 왜 이렇게 아프지? 옛날에는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고요. 폭식도 하고요. 또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가지고 정말 10개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소화제 달고 살고 제가 그러니까 가민성으로 변을 자주 보는 편이어가지고 막 설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장 건강이 악화되자 체중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진짜 70kg까지 막 쪘었어요. 제가 장도 안 좋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막 그래서 살이 쪘었는데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자궁 이형증이라고 해가지고 자궁을 드러내면서 갑자기 그렇게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100세 시대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식습관을 바꿨죠. 무려 20kg이나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러시세요? 네. 이거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게 보이시죠? 그러면 그때는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77 입었어요. 그래야 좀 편안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55 사이즈 정도. 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건 바로 식습관의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도 잡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식사 준비를 하는 은용 씨. 그런데 보이는 재료는 죄다 채소뿐인데요. 근데 오늘 무슨 요리 하시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채로 먹고 있어요. 생으로요? 예, 아니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는 데쳐서 먹고 그러고 있어요. 꼭 생으로 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생으로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면서 정말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도 많이 생기고요. 정말 살도 잘 빠져요. 네.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후에도 생식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도 생으로, 고구마는 삶아야 맛있지 않아요? 아니요, 생으로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는 꼭 쪄 먹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고구마 껍질 속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살이 많이 쪘을 때는 정말 소화도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늘 체기가 있어가지고 소화제를 달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정말 식습관을 바꾸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식하면서 정말 살도 많이 빠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화식으로 하는 건 별로 먹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생식하는 게 너무 좋아요. 생명수 같은 막 이렇게 오이 딱 먹었을 때 생명수 같아요. 그리고 식후에 빠지지 않고 먹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이게 카모트 효소라고 하는데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카무트 효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카무트로 발효해서 대장의 잔류한 찌꺼기들을 잘 분해되고 소화에도 도움을 되게 되는데요. 또한 카무트 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알파 아밀라제와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물이 빠르게 분해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몸속에 흡수시키고 불필요한 것들은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장내 유해균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다이어트를 도와주고 나이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카무트 효소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2개의 비커 중 한쪽에만 카무트 효소를 넣고 각각의 비커에 핫도그를 넣은 후 핫도그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2시간 경과 후 카무트 효소를 넣은 핫도그는 빠르게 분해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가 수치가 높기 때문인데요. 역가 수치란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물질을 얼마나 빠르게 분해해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카무트 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 즉 탄수화물 역가 수치가 높아서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는 성인 남녀 30명에게 16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은 3.7%, 중성지방은 14.8%, 인슐린 2.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무트 효소는 과다 섭취하게 되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적정 섭취량인 3g 이내로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장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요가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데요. 무슨 동작이신가요? 요가 하기 전에 옛날 어른들이 배를 따뜻하게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가 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요. 준비 동작을 마치고 본격적인 장 운동에 들어간 은용 씨. 이렇게 트위스트 동작을 해주면 장에 자극이 돼서 대변 활동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은용 씨는 이렇게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요가 동작으로 신진대사도 높이고 장 건강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70%. 영상 미팅을 앞두고 열심히 연습 중인데요. 역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오늘 준비 잘 하셨어요?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좀 긴장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찍듯이 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멀리 보기도 하고 오늘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처음인데 이만큼 했으면 그냥 나름 만족합니다. 네. 장 건강과 비만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은 은용 씨. 생일을 붙일까 기억하면 난 30kg. 왜냐면 70, 80이 돼서도 런웨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꿈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생명의 출발선이자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장 건강은 달라집니다. 장 건강을 지켜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채널 A